자, 이번에는 현대시 7번 챕터로 넘어가서 폭포라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는 93페이지인데 지금 너희들 시가 두 편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두 편의 작품의 제목이 똑같다는 게 보일 거예요. 이건 솔직히 요즘 트렌드는 솔직히 아니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같은 소재, 그러니까 그대로지. 같은 소재나 유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시들을 나란히 비교하는 게 대세였던 시절이 있다가 최근에는 서로 상관없는 두 작품을 연결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최근에 봤던 모의고사들을 생각해봐. 가시와 나시가 서로 긴밀한 연결관계를 가지는 경우 거의 없지, 그지? 근데 이 세트 자체는 선생님한테는 되게 뭐랄까 느낌이 쎄한 세트이기도 해요. 왜냐? 이게 전형적인 복고풍이거든. 그리고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시험도 수능이라는 패턴도 일종의 복고풍처럼 사인 그래프를 계속 그리고 있는 중이거든. 그래서 이 세트도 가만히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볼까 하고요. 자, 아무튼 김수영의 폭포라는 녀석에서는 이 폭포가 어떤 이야기를 얘기하기 위함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표현했는지 생각해 주시고, 잠시 후에 보게 될 이영희의 폭포를 통해서도 어떤 것들이 같고 어떤 것들이 다른지를 비교해 가면서 읽는데 신경을 써보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김수영이야. 그치? 김수영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자마자 여러분들은 풀이 생각날 거고, 그치? 기억나시죠? 자, 무슨 시? 참여시. 김수영의 눈, 너무 유명하죠?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그거. 아무튼 참여시 계열들의 시들은 기본적으로 시를 말도 안 되게 어렵게 쓰지 않습니다. 시를 보고 우리들의 행동이 변화하기를 요구하는 그런 목적의식이 분명히 존재하는 시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와 잘 챙겨가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아니면 작품을 읽어나가면 돼요. 됐죠? 자, 바로 작품 들어갈게요.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 자, 폭포라는 중심 소재가 있는데 이 중심 소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고든 절벽을 뭐 한다? 결국에 떨어지는 거야. 근데 선생님, 떨어진다라고 하는 단어는 한강력 시험이니까 부정적인 건 아닌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뭐하게 떨어졌다면 어떻게 떨어졌어? 무서운 기색도 없이라는 말이 핵심인 거지. 그러니까 폭포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우리가 보통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무서움의 이미지잖아, 그렇죠? 근데 얘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두려움 없는 정신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 파악하는 게 되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그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대상에 어떤 맞닥뜨리고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말하고 싶은 걸 거야. 계속 규정할 수 없는 물결. 자, 폭포라는 녀석을 말하면서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라고 표현했어. 이 규정할 수 없다, 물결. 규정할 수 없다라는 말은 결국에 뭘 말하고 싶은 건데, 이게 바로 자유로움을 말하는 것이거든. 폭포가 떨어질 때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치? 물결이 이렇게 튀기도 하고 저렇게 튀기도 하면서 난장판에 떨어지죠. 근데 그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또 두 번째, 무엇을 향하여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럼 이건 또 뭔데? 무언가를 향한다는 얘기는 목표의식이 있다는 얘기고, 목표의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추구하는 그 무언가, 즉 쉽게 말하자면 욕망이야. 그럼 이거는 욕망하지 않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겠지? 오케이? 자유로움이라는 게, 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포르쉐를 살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가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욕망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도 없이 또 주야를 가리지도 않고. 자, 지금 이게 폭포의 속성들을 말하는 구절이라는 거 눈치챘죠? 오케이? 폭포는 첫 번째, 규정할 수 없으며, 두 번째, 무엇을 향하는 것도 아니며, 세 번째, 주야를 가리지도 않아요. 그럼 주야를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야? 일관성을 말하는 것이겠지? 오케이? 일관된 태도로. 오늘은 이러니까 안 오고 내일은 이러니까 갈 수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고매한 정신처럼, 여기다 그냥 쓸게요. 고매한 정신처럼. 근데 이거는 뭐 굳이 번역할 필요가 없어. 고매한 게 뭐 하는 건데? 한 단계 더 높은 정신적 경지를 말하는 거야, 그치? 고매한 정신처럼. 그리고 또 잠깐만, 이거 밑에 됩니다. 너무 많아서 짜자자자. 밑에다 쓸게요. 고매한 정신처럼. 처럼이라고 말했으니까 이 고매하다는 속성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요.
또 쉴 사이 없이. 이것도 굳이 또 새로 번역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 그죠? 쉬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정진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지? 정진하는 것. 쉴 사이 없이 어떻게 한다? 떨어진다. 자, 그런데 떨어진다는 생각 다시 쓰고 있어 지금.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시가 폭포가 그렇지? 무서운 기세 없이 떨어진다. 뭐뭐하게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는 시역 구절이 있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구절이 반복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 반복의 첫 번째 의미는 뭔데? 리듬감이지 뭐. 그지?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건 뭔데? 강조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 떨어지다가 지금 반복됐고 미리 눈으로 스캔해봐. 세 번째 연도 떨어진다지. 마지막 연도 떨어진다 이거 눈으로 눈치챘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 떨어지다라고 하는 개념이 오케이? 부정적이 아님을 캐치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게 있지. 어디론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건 우리가 보통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때 이 폭포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높은 정신적 정식이 아니고요. 높은 정신적 지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겠네. 오케이? 자, 아무튼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갑니다. 금전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금전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꽃의 이름이겠죠? 인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게 뭐예요? 밤입니다. 그러면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누가 뭐래도 금전화가 뭘 말하는 걸까? 내가 뭐 보고 싶은 거? 이 폭포라는 녀석이 보고 싶어하는 것도 희망? 그리고 산속에서 인간을 만나는 것도 희망 맞지? 그치? 죽겠는데 저기 가면 잠도 좀 잘 수 있고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고 어떤 그런 이미지의 인간일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인가도 보이지 않는. 그리고 그럼 인간은 그러니까 평화, 희망과 평화. 근데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밤이니까 밤은 당연하게도 부정적 세계를 말하는 거겠죠. 그럼 부정적 시간이 된다면 그때는 폭포가 하는 일은 뭔데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라고 말하네. 그럼 여기서 이 고든 소리라는 단어는 또 중요한 단어가 맞겠죠? 고든 소리는 근데 어렵지 않아. 고든 소리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건데 그 뭐랄까 현실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비판하고 굴복하지 않는 소리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죠? 오케이? 밤이니까 적당히 좀 쉬었다 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폭포는. 됐어? 또 고든 소리는 소리이다 라고 말해서 고든 소리를 다시 정리합니다. 고든 소리는 소리이다. 그러면서 무슨 말도 배웠어? 고든 소리는 다시 무슨 소리를? 고든 소리를 부른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나, 그치? 아니 선생님 고든 소리가 소리라는 건 뭐고 소리가 소리를 부르는 건 또 무슨 말일까요? 상징적 의미의 핵심만 잘 잡아주시면 돼. 이 작품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폭포라는 녀석을 보고 배워야 된다 그 말 아닌가? 그러면 폭포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여기선 뭐가 나왔어? 고든이라는 단어였어. 고든 소리가 났기 때문에 그 다음 고든 소리가 날 수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면 이 폭포라는 녀석이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선구자적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선구자라고 하는 이거지.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된 길에 가고 싶어요. 그죠? 내가 새롭게 개척하는 건 힘들거든. 내가 이렇게 걸어갔더니 너무 좋은 길이야. 깜깜해. 자, 다들 이렇게 오도록 해. 오케이? 그러면 이때 제일 먼저 간 이 존재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선구자라고 하지. 그래서 남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요점에서 좀 쉬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그런 지점에서도 얘는 쉬지 않고 곧게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고든 소리를 불러올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폭포가 떨어지고 있는 그 하는 소리가 쉬지 않는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구자를 얘기하고 있고요.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두지 않고 속성 또 취할 순간조차 주지 않는데요. 취할 순간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뭔가 잠깐 딴눈 파는 거, 한눈 파는 거 말하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 한눈을 판다 라는 것은 여기서 앞에서 했던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이 무엇을 향한다든지, 그치? 또 뭔가를 가린다든지, 혹은 밤이라고 해서 치어가는 이런 모든 행동들을 한눈 판다라고 표현하는 단어로 묶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그런
취해버린 순간조차 주지 않고 어떻게 번개처럼 떨어지면서 또 어떻게 해요?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나타가 뭔데? 나태잖아. 나태와 안정이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이 안정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 우리 보통 안정을 부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쪽이잖아. 그치? 일반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다들 추구하지. 근데 여기서는 안정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결국에 나태랑 이어야 되는 거야. 그럼 나태는 뭔데? 게으름이잖아. 얘가. 단 한순간도 게으르지 않고. 그러면 이 나태와 안정은 또 뭐랑 대비되는 단어인 거야? 쉴 사이 없이라는 녀석이랑 대비되는 녀석이겠지. 됐죠? 아무튼 뒤집어 놓은 듯 뭐도 없이 높이로 폭도 없이. 자, 높이와 폭이 없다. 뭐 어떻게 됐다는 얘기지? 뭔가를 적절하게 여기서는 요 정도까지만 가면 돼. 그치? 뭐 여기서는 요만큼만 하면 돼라고 하는 뭐야? 재는 태도지. 그치? 상황에 맞춰서 적당하게. 이것도 뭐야? 타협적인 거잖아. 근데 타협적이지 않은 걸 말하는 거겠네. 높이와 폭이 없다는 건. 됐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떨어진다 라고 말했어요. 오케이. 결국 김수영의 이 폭포라는 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시야. 그럼 그 태도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저 폭포처럼 고든 소리를 내며 잠시도 쉬지 말고 잠시 딴 팔지 않으며, 그치? 꾸준하게 영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만약에 이 작품도 우리 연기 작품으로 등장하게 된다면 이 작품만,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 그 두 작품이 연결되어 있을 때 두 작품이 동시에 연기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 그치? 한 작품만 연결된다고 했을 때 이 작품을 단독으로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건 이 상징적 시열의 의미를 찾는 것. 이게 너무 별도야. 왜? 참여심리라서 그래요. 우리가 김수영의 눈을 생각해보면 눈은 살아있다. 그럼 눈의 생명력을 말하는 것이고 눈이라고 하는 건 순수성, 그치? 를 의미한다는 걸 공부했었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패턴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김수영의 폭포라고 하는 시를 봤고요. 결국에는 이 폭포라는 시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뭔데? 시대에 저항하고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시대에 굴복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그치?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뜯어내면 시험 문제에 나올 건덕지가 너무 많아요. 뭐 당장 여기 금자나 여기다 기억 쳐놓고요. 기억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야? 희망. 그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잖아. 주야를 가리지 않는다에 밑줄 쳐놓고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일관되게라는 식으로 번역을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폭포를 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이현기 시인의 폭포를 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소재가 동일하죠? 근데 이 동일한 소재에 대해서 서로 더 어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찾아내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것도 뭐냐면 이거 두 개는 결이 너무 달라. 이 작품은 이 세상에 참여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작품이라면 이쪽은 어떤 존재의 비극을 말하는 되게 진짜 보자. 일단 보자. 해석을 하고 나서 보는 게 맞겠지. 자,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대 아는가? 그대여 알고 있는가? 나의 등판에. 잠깐만. 등판? 그럼 여기서 그대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시를 보고 있는 독자를 말하는 거고, 그치? 이 시를 보고 읽고 있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며, 혹은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쓰자. 인간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나라는 존재를 말했거든? 그럼 나는 누군 텐데? 폭포잖아. 그래서 폭포가 자기 자신을 화자로 삼아 인간이라는 청자에게 이야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오케이? 내가 폭포인데 너희들 내 등짝 본 적 있어? 하면서 얘기를 시작한 거야. 그치? 내 등판은.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당연하게 보니까 의인화라고 하는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등판에 뭐가 있는데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시퍼런 팔자국. 어깨에서 허리까지 내려서져 있는 시퍼런 팔자국. 이게 뭔데? 이게 뭐겠어? 당연히 폭포지. 근데 뭔가 섬뜩한 느낌 들지 않아요? 그쵸? 누가 이제 혹시 원피스 좋아합니까?
사나이가 등을 보이는 건 그치 아니다라고 하는 그 조로의 말처럼 그 등에다 쫙 그어버린 그 느낌. 아무튼 시퍼런 칼자국을 아는가 라고 해서 요거는 이 시퍼런 칼자국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존재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고통, 그러니까 그 고통은 근원적인 거거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는 구절에 있는 걸 일단 벌써 알면 너무 오버고, 근데 이걸 말하는 거야. 이때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따라가다 보면 왜 이걸 말하는 건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먼저 나온 구절이니까 먼저 설명하는 거야. 존재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원적 고통을 말하는 거야. 그럼 왜 그게 그렇게 되는데? 자, 봐봐. 질주하는 전율과 자, 질주하는 전율과 배고파. 전율 끝에 단말말을 꿈꾸는 단말마가 뭐죠? 으악! 하는 그 비명을 단말마라고 부르죠. 좀 그런 걸 꿈꾸는 벼랑의 직립. 벼랑의 직립. 자, 그런데 이거 또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폭포입니다. 결국 폭포를 비유한 표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단말마. 이거 빨간색으로 쓸 거 그랬네. 빨간색 다시 쓸게요. 단말마가 선생님이 아까 으악 하는 비명이라고 했었는데 보통 이 단말마의 비명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연결되냐면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내뱉는 비명이야. 그치? 뭔가 칼자국이다, 단말마의 비명이다와 같은 부정적 단어를 저기서 쓰고 있지.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라고? 폭포라는 존재를 보면서 우리 인간들도 저렇게 비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거대한 그 벼랑 틈에 이 폭포라는 녀석이 거대한 칼집을 내고 있고 그 칼집은 너무나 아파 보이니까 단말마의 비명처럼 느껴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벼랑의 심 속에서 그 위에 다시 벼랑은 솟는다. 벼랑은 솟아. 솟는다. 재미난 점은 보통 폭포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하강적 시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치? 폭포는 내리는 거니까. 근데 솟는다라고 하는 상승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했다는 것도 봐둡시다. 폭포에서 물이 떨어진다라고 개념을 잡은 게 아니라 솟아오르는 느낌. 이런 표현한 거야. 그러면서 그대 아는가라고 말합니다. 석탄기의 종말을. 석탄기가 선생님도 찾아보니까 백악기 그 앞인가 뒤인가 그래가지고 곤충들이 많았던. 왜? 우리 고추잠자리 이런 애들 있잖아. 참고로 요 석탄기에서는 잠자리나 곤충들이 몇 미터 단위였대요. 대단하죠?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녀석들은 초소형화된 거랍니다. 곤충들이. 아무튼 간에 그런 하늘 높이 나르던 한 마리 장수 잠자리의 추락을. 그러면서 장수 잠자리의 추락이라고 말을 했어? 아니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러면 장수 잠자리가 추락했다는 얘기는 장수 잠자리 지금은 이제 돌아다니는 조그만 요만한 곤충이 돼버렸잖아, 그치? 근데 과거에는 뭐였다고요? 날개 쫙 펼치면 10m 정도 되는 펄럭펄럭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런 존재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대세를 잃어버리고, 그치? 어떤 존재가 된 건가? 비극의 대상이 된 거죠. 추락이다. 키워드가 보이나요, 이제 슬슬? 이 작품에서의 시는 폭포를 표현하면서 폭포를 보면서 시퍼런 칼자국을 떠올린 거야. 폭포를 보면서 단말마의 비명을 떠올린 거야. 또 폭포를 보면서 장수잠자리의 추락을 보고 있는 거야. 뭐야? 이 존재라는 것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인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존재의, 미리 써두고 갈게요. 이 존재라는 것의 근원적 비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시야. 이게 솔직히 이걸 고3이 이해한다면 그건 너무 슬픈 일이기도 해. 솔직히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면 너무 막장으로 가까우긴 한데,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 이 작품의 시인은, 그리고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근원적인 고통이다. 존재라는 것은 뭐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고 울면서 태어나고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겪잖아. 자, 그러니까 불교적 관점이기도 하죠. 오케이? 불교에서는 인생이라는 시간을 뭐라고 불러? 고통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야만, 그래서 부처님이 되어야만 더 이상 이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 이라고 말하면서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야 된다고 말하잖아. 초월을 벌여야 된다고 말하잖아. 지금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자랑은 자멸이다. 표현 보소. 나의 자랑은 자멸이다.
자, 딱 보자마자 무슨 법 보입니까? 역설법 보이죠? 나는 자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대요. 그러면 이 자멸이라는 단어도 아까 선생님이 계속 잡아드리고 있는 요 동그라미 단어랑 연결될 수 있겠지, 그치? 이것도 빨간색으로 더 붙여드릴게요. 자멸, 추라. 자멸이 무슨 뜻인데 스스로 멸망하는 거야. 폭포는 속성이 뭔데? 물이 떨어지는 거거든. 떨어져서 부서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 그치? 폭포는 그 장소에만 존재할 수 있고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무수한 보관들이 그 무수한 수정체가 한꺼번에 박살나는 맹목이 눈보라. 무수한 보관 수정체가 어떻게 한 번에 박살나는 장소래요. 실은 이거는 일단 이렇게 이해하면 편해요. 이 장면은 그 무수히 많은 물방울들이잖아, 그치? 이 폭포라는 게 물줄기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잘게 부서져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 물방울들이 펴펴 펴져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걸 텐데, 근데 그거를 보관과 수정체라고 불렀어. 이건 뭐냐면 앞에서 잠수잠자리랑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야. 잠자리 눈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보관으로 돼 있잖아, 그쵸? 그 수정체가 여러 개로 돼 있고, 그래서 이 앞도 보고 옆도 보고 뒤도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 번에 박살난다는 거야. 그치? 물방울의 모습을 빗대서 뭔가 한 번에 박살나고 있는 모습, 그치? 박살난다. 뭐하다? 아프다 이거죠. 아픔. 존재의 아픔이야. 존재의 근원적 비극. 존재의 아픔. 을 말하면서 그대 아는가? 한 번 더 했네요. 자, 이거 뭐예요?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수, 미, 상, 관이라고 부르죠. 너무나 뚜렷한 이런 장면들이 다 전부 다 차이점들이야. 그대 아는가? 나의 등판에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퍼런 빗줄기. 시퍼런 빗줄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거는 달라진 지점이죠. 빗줄기 아니고 빗줄기. 자, 시퍼런 빗줄기라고 했어. 이 빗줄기라고 하는 건 또 무슨 뜻일 텐데, 자, 분명히 앞에서 시퍼런 칼자국이라고 말했던 것이 우선 빗줄기라는 단어로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뭘 말하는 거라고 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잖아, 그치?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지금 너희들 어때? 선생님 지금 이 순간 삶의 행복을 느낍니다. 솔직히 그거 아니잖아. 그렇잖아. 이 귀한 시간에 선생님 배나고 나서 설명 수업 듣고 있잖아, 그치? 이게 기쁨이라고 우리 말할 수 없어, 그치?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겪고 나서 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그런 걸 생각하자면 이 빗줄기가 무슨 의미인지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자, 빗줄기,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 치열한 삶의 모습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2억 년 묵은 이 칼자국을 아는가? 그래서 2억 년 묵은 칼자국이라고 말했어. 2억 년이라고 하는 건 수없이 오랜 세월 동안, 그치? 끊임없이 우리의 생활 전반 동안 칼자국이 남는다. 칼자국. 동그라미 치자 그냥. 우리의 삶은 아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아는가 라고 하는 시어를 수미상관 형태로 반복함으로써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픔이 있는 것이고 치열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삶은 바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존재의 아픔에 대해서 말하는 시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녀석입니다. 됐죠? 참고로 이 작품에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을 때 찾기 힘들었던 뭔가 그 역설법 같은 모습이라든가 수미상관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으면 되고요. 참고로 작품이 굉장히 뭐랄까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시입니다. 지금 이게 완벽하게 이해됐다고 말하면 선생님도 약간 오바스럽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나이가 한 30, 40대는 돼야 이게 이해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표상적으로라도 이게 뭘 말하고 싶어하는 시인지는 제대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폭포 2한 작품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 특징적인 거, 일단은 1번 문제 뭐 표현상 특징 문제니까 어려움 없죠? 그렇게 넘어가고 2번 문제 역시 구절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라서 선생님 방금 다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굳이 두 번 보지 않겠습니다. 3번은 잠깐만 보자고요. 자, 요렇게 제목이 동일하고 소재가 동일한 녀석을 연달아 내는 건 복고풍이 맞는데, 그 복고풍 속에서도 아까 우리가 그 방금 앞작품에서 봤던 것처럼 다른 이미지와 다른 영역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
지금 여기서는 이제 낯설게 하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거거든. 자, 보기에 적용하는 형태의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시인은, 자, 보기 먼저 읽을게요. 시인은 대상이 지닌 속성에 주목하여 그 대상을 낯익은 이미지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대상의 속성과 동떨어진 낯선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보통 폭포를 보면서 뭐 아름다움, 우아, 멋있음, 시원함 이런 것들 떠오르지만 이 두 작품은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었죠. 여기서는 두려움 없이 저항하라 라는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원래 슬픈 것이다 라는 말을 했지. 그 두 개를 연결한 문제인 거야 결국에. 이 과정에서 대상의 속성에서 얻게 된 깨달음을 전달하기도 하고, 낯설게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 문제의식을 드러내거나 시적 상황에서 유발되는 정서 등을 부각하기도 한다. 특히 시적 상황에서 유발되는 정서는 뭔데? 인간의 삶은 원래 슬프다. 그치? 나라품 얘기하는 걸 거야. 자, 일단은 1, 2번하고 3, 4, 5번으로 묶어서 보도록 하자. 1, 2번은 앞작품 폭포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에서 폭포가 지닌 떨어지는 속성에 주목해서 주제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뭐 안 어렵지, 그쵸? 떨어진다는 것은 요런 거야, 요런 거야, 요런 거야, 요런 거야 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 차례요, 그쵸? 심지어 하나하나 해석까지 붙이지도 않았죠. 그냥 떨어진다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니까 너무 쉽고. 2번, 가에서는 고든 소리를 내는 폭포를 통해 깨달은 고매한 정신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구나. 고매한 정신 딱 보이죠? 선생님이 이걸 굳이 해석 안 달았죠. 이 단어가 너무 완벽한 단어라서요. 3번, 그래서 가에는 없는 거 확인했고요. 그럼 나중에 답이 있겠구나. 3번부터 가보자. 폭포의 모습은 장수잠자리의 추락이라고 하는 낯선 이미지로 형성하구나. 그렇잖아. 우리가 보통 폭포를 보면서 장수잠자리가 추락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새로운 이미지랑 연결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미지, 그치?를 통한 심상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나에서는 그대가 폭포에 가하는 칼자국의 폭력성. 야, 말도 안 되는 거 보이시죠? 그대 아는가 했을 때 그대가 우리를, 인간을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폭포라고 하는 나의 존재가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야. 우리 인간들의 삶은 원래 이런 것이지. 근데 이게 인간들이 폭포를 데리고 막 괴롭히고 엿먹이고 있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쵸? 너무 쉽게 4번 잡히죠? 그대가 폭포에 가하는 폭력성 절대 아닙니다. 너무 쉽게 해결됐네요. 마지막 5번. 맹목의 물벌하로 박살나며 자멸하는 폭포를 통해 단말마의 정석. 봐봐. 자멸하다, 단말마, 박살나다.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면서 하면서 보여드렸던 시퍼런, 칼자국, 단말마, 추락, 자멸, 박살. 그치? 이런 식의 단어들이 서로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녀석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폭포 세트 마무리 짓고요. 자, 또 잠깐 숨 좀 돌리고 신경림의 놀무하고 신선제본이 두 작품을 연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숨 좀 돌리고 할게요.